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 정말 이걸 보면은 우리 안전에 대해서, 안전 의식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국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뭐 교육을 통해서 뭐 훈련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까 안전문화 운동 추진협의회 내 공동 대표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흩어지면은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내가 대구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력자치단체장이 그 단점이 뭐냐 하면은, 뭐 내 뒤에 무슨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강력자치단체장의 단점이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고가 딱 터지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가왔는 게 뭐냐면은, 사고가 딱 터지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강력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어디로? 국가로 다 밀어버려요. 그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재난이라는 어떤 그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나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고가 딱 나면은 강력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장이 어디로? 국가로 딱 땡가버립니다. 이건 너가 책임지라 이래놓고. 또 그렇게 해왔고요. 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가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보십시오. 변화가 없다. 이렇게 더 나빠졌다. 긍정적인 견해는 100% 중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4월 달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국민안전의식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소방방재청 당시에 이제 했는 겁니다. 83%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사실은 우리 사전에 보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전에 없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뭔가를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학습이, 교육이 우선된다. 근데 교육보다는 학습이 우선돼야 됩니다.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한다, 안전교육한다, 뭐 소방교육한다, 재난교육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학습은 내가 봄으로써 어떤 깨달은 걸 이야기하고, 교육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고, 이해 안 해주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 교육은 결코 학습에 비하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나 교육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육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여기도 있죠.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나라 그 교육의 현주소가 이런 겁니다. 교육은 뒷전이고, 교육은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걸로서 다 끝나버립니다. 의무화하는 어떤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우리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안전에 대해서 가장 학습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가장 성공한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우리나라가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2010년도,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2.8% 정도밖에 생존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6.5%가 그렇습니다. 그게 그 6.5%가 옛날에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우리 골든타임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죠. 그걸 살릴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심폐소생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뭐 한 20년, 그 전에 있었던 그 궤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서서히 오게 됩니다. 사실 그 심폐소생술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생명을 살리는 데 대해서는 저는 심폐소생술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합니다. 어디 뭐 행사 같은 거 하는데 가보면은 심폐소생술 학습 안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사실 학습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국민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안전사고 발생, 뭐 지속적인 발생 원인, 뭐 이런 겁니다. 안전의식 수준, 이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재해 유형이 뭐냐? 교통사고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교통사고. 10만 명당 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주변 사고. 전기가스, 한풍구,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사고.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화재. 그 다음에 질병. 이제 최근에는 뭐 AI 뭐 해서 뭐 전염병 화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모든 재해 중에서 산업재해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산업재해로 해서, 내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3만여 명이 1년에, 3만 2천여 명인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산업재해만, 순수하게 산업재해만.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경제를 저해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상당하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뭐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한풍구라는 어떤 이야기를 저기 해놨어요. 저게 이제, 우리 그 판교에서, 성남 판교에서, 옛날에 한풍구에 올라갔다가 27명이 올라갔다가 부상, 16명이 죽고 11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풍구 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한풍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하철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한풍구가 없는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한풍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게 27m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한풍구. 27m로, 그래, 20m인가, 21m인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27명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가 27명이 다 떨어졌어. 16명이 죽고 11명이 부상당했거든요. 그건 결론은 뭐냐면은, 그런 데 대해서 괜찮겠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 근데 사람 심리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걸그룹 포미닛 공연하는 그런 그날이었는데, 뭐 판교 한풍구 사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날이었는데, 과연 이제 거기 왜 갔겠습니까? 거기 갔는 거는 뭐고, 포미닛 걸그룹을 보려고 가는 거라고, 노래 들으려고 가진 않습니다. 보기 위해서 가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 올라가게 된 거죠. 된 건데, 제가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나라 한풍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뭐 특히 지하철 같은 데 많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뭐 못가구로 뭐 어떤 뭘 만들어 놓고 하면은 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거예요.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단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되니까 이런 사고가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한풍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내가 이었는데, 이겁니다. 이거. 뭐, 경기도 계시는 분들은 뭐, 잘 알겠죠. 이겁니다. 2014년, 뭐, 일어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방책의 이제 어떤 변화. 이걸 내가 지금 이제 소방청이 이제 독립이 됐는데, 내가 뭐 지금 녹음도 하고 하지만 나는 소방청 독립이 과연 우리가 소방청이 완전한 독립이 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은 청 독립은 시기 주면서 인사권하고 국가직으로 해주면서, 아주 국가직은 19년부터인가 국가직으로 해준다 그러는데, 국가직으로 해주면서 지휘통솔권, 인사권은 강력자치단체장이 가지겠다. 이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소방청 독립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재난 현장에서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지휘권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그런 거기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걸 저렇게 하면 지휘권 일어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소방청장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다. 물론 이제 뭐 재난 어떤 체계가, 그 대응 체계가 이제 뭐 자치단체장한테 기초자치단체장이 1차로 책임지고, 그 다음에 강력자치단체장이 2차로 책임지고, 정부가 3차로 책임지는 어떤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만만치 않습니다. 왜 하느냐면은, 뒤에는 오지만 1995년도에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20년 동안에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안 된 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와서 소방청 독립했다고 해서 대응 체계를 같이 하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차라리 해주려 그러면은 뭐 청독립됐다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계시지만 청독립됐다고 좋다. 뭐가 좋노?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가 있냐? 그래 이제 국가직으로 있으면서 국가직으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어떤 그 강력자치단체하고 어떤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대응 체계를 갖춰주면서 시도지사한테 공유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독립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뭐냐, 이제 이런 체제를 좀 짚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과연 어느 게 맞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체계를 제가 이제 조직 체계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소방이 이제 이걸 내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소방이 이제 오는 거는 이렇습니다. 경찰 체제에 있다가 경찰 체제에 있으면서 국가 소방 체제로 있다가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와서 서울, 부산이 지방 소방이 되면서 나머지 시군 소방서는 국가 체제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95년도에, 1981년도에 이제 대구하고 인천하고 직할시가 되면서 거기 같이 지방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 부산은 다 지방이 됐는데 직할시가 되면서 대구, 인천은 본부에 다른 건 다 직할시가 돼도 국가직이 좀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본부의 가장하고 본부장은 국가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에 강력자치가 되면서 이제 지방으로 다 넘어오는 거죠. 지방으로 이제 그 지방 체제가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소방청이 됐으니까 이제 뭐 국가 체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좀 조금은 반쪽이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체제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1970년까지 이제 이 국가체제, 경찰체제에서 있으면서 1970년대에 내무부 소방기능이 이제 삭제되면서 이제 국가하고 지방하고 이제 구분 이제 그 양쪽으로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국가 소방기능은 서울, 부산만 이제 이쪽에 이제 70년대 넘어오면서 72년도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소방본부가 설치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1971년도에 서울에 대형가 호텔 화재가 납니다. 그게 23층짜리인데 12월 25일 날 대형가 호텔 화재가 나요. 163명이 뭐 사망한 그런 건데, 이제 그게 12월 25일이고 이제 그 72년도에 서울, 부산이 지방, 이 뭐 서울, 부산 지방은 1970년도에 내무부 기능을 삭제하면서 이제 만들어졌지만은 소방이 1971년도 12월 25일 날 대형가 호텔 화재가 나서 획기적으로 소방의 어떤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뀌느냐? 소방 헬기를 도입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고가 사다리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서울에.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동의를 그때 이제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동의를 소방서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게 1971년도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제 그 체제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이런 어떤 서울, 부산 체제하고 국가하고 지방하고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형가 호텔 화재인데,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이게 내가 좀 너무 혐오감 있는 떨어져 죽는 이런 건 내가 안 가와서 그렇지,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 보고 오래되고 해서 이제 조금 못 느껴서 그런 건데, 이런 제도가 이제 1971년도가 우리 소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대형가 호텔 화재다. 저는 그렇게, 저는 그때 저는 77년도에 소방에, 지금 이야기는 소방사로 들어와서, 내가 그때는 대구가 이제 대구시였는데,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제가 공채 1기입니다. 우리가 그때 114명이 들어왔어요. 그때 뭐냐면, 76년도에 대구의 남문시장, 서문시장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지사가 그때 정채진 씨인가 그분이 했었는데, 소방공무원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 신규 인정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14명을. 저는 사실 대구 경북 소방에서 제가 일기입니다. 일기 이제 이따가 뭐 저는 간보시면 갔지만,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지금도 뭐 장비가 부족하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이게 이 장비 도입하는 변화 시기가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71년도에 이렇고 2001년도에 서울 홍제동 사고가 나면서 공기호흡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공기호흡기가. 그때 이제 공기호흡기를 다 주라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사실 소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그 균등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고 뭐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뭐 돈이 많은 데는 좀 사주고 돈이 없는 데는 안 사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94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94년부터 해서 2000년까지 제가 그 대구에서 소방서장인데 그때요 뭐를 했냐면은 소방서장이 그 약국에 파는 흰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도 흰 마스크를 쓰는데 우리 소방 직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뭐 나도 그때 뭐 한번 지하 보링장에 화재가 나서 내가 한번 그거 들어가다가 이제 그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이 이래 이거 창계단이 바로 내려가는 게 돌아가는 계단인데 그 돌아가는데 그 검은 연기가 확 올라왔어. 내가 한번 그런 이거 흰 마스크 쓰고 가다 근데 그게 이제 변해서 뭐가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비닐로 장갑, 비닐로 장갑 하다가 이제는 뭐 이제 뭐 공기호흡기도 있고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그 이야기 하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도 공기호흡기가 3인 1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공기호흡기를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면체는 하나인데 돌아가면서 쓰니까 이제 뭐 불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면체를 사주자 뭐 어떤 예비용기를 사주자 이래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71년도 이게 온 게 우리가 좀 더 소방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이제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5년에 민방위 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내무부에. 그 우리 소방이 사실은 조직이 바뀌거나 직제가 바뀌거나 체계가 바뀌거나 그 해가지고 우리 소방이 도마 위에 안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소방 가지고만 이야기했어요. 쭉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저는 아까도 77년도나 1970 민방위 본부생이면서 이제 조직이 이제 경찰 체제에 있다가 우리끼리 조금 뭐 이렇게 하다가 물론 내무부에 있었지만 하다가 이제 민방위가 생기면서 민방위 본부가 생기면서 소방이 거기 낑기 들어갑니다. 사실은 민방위라는 어떤 개념은 안전하고는 관계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보면 안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민방위는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 이게 인도지나 그 반도가 그때 그거 되면서 공산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그 대치대가 돼서 민방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 본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민방위 본부를 만들 때 뭐냐? 민방위국하고 소방국하고 두 개를 가지고 민방위 본부를 만들었다고. 사실 소방은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소방은 사실은 뭐 지금 같은 따지면은 대응 체제를 하니까 이제 포괄적인 안보기는 재난 개념도 이제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 해서 뭐 전쟁이 나도 소방이 대응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사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을 거기 갖다 끌어야 하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행정 관료 체제의 어떤 행정 관료들하고의 어떤 이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1975년도에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소방청이 독립되는 그 시기하고 그런 어떤 기본을 같이 하는 게 소방국입니다. 소방국. 지금 여기 소방국이라고 내무부 소방국이 이제 설치가 돼. 그때도 전부 다 뭐 일반직 소방직은 뭐 얼마 없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뭐 여기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가 지방소방 서울 부산만 이제 지방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국가 체제로 있었죠. 소방공무법 제정하고 소방학교 설치하고 이제 이게 75년도 따지면 2년 만에 소방청 독립이고
해방 이후 1948년 따지면 69년 만에 이제 소방청 독립이 된 이렇게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81년도는 뭐 직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1983년도에 소방구급 업무 법제화인데 이건 81년도부터 소방구급 업무를 단순 이송 업무를 하는 그런 어떤 체제가 각 소방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 거죠. 그다음 이제 92년대 시도 강력 자치 소방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이제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어떤 그런 체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92년도하고 95년도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근데 삼풍백화점 붕괴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요 서도되나 모르겠다. 처음에는 사실은 네 잠시만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고라는 개념을 썼어요. 사고라는 개념을 일어나면 사고. 근데 이게 재난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한 게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발생하면서 우리도 재난에 관련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재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 1995년 4월 28일 날 대구 상인동 지하철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1995년도에 그러니까 그때에 국가에서 그때 김영삼 정부였는데 국가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도 재난을 도입해야 되겠다. 재난 관리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자 2달 만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붕괴 사고가. 그러면서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재난관리법이라는 초안은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지하철 사고가 나무로 해서 이제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했는 게 이제 삼풍백화점 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재난이라는 걸 쓰기 시작한 거죠. 재난. 화재도 재난이다. 자연재해도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래서 뭐를 했냐. 재난의 정의를 보면은 재난을 뭐라 했느냐. 인적 재난과 자연재해를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자연재해라고 용어를 쓰게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인적 재난이라는 어떤 용어가 인적 재난은 재난이고 자연재해는 재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난으로 다 바꾼 거죠. 근데 이 자연재해라는 개념이 지금도 어디에 들어있는지 압니까?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은 이게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은 자연재해라고 들어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삼풍백화점 사고 나서 여기 있잖아요. 현장 지휘 체계, 참여기관 공조 체계, 또 재난 대응의 문제점, 대응은 아니지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제 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피마 연방재난관리청에 가서 이제 만들어 오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따가지고 온 거죠. 근데 사실은 뒤에 할 이야기지만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이나 재난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게 뭐냐? 미국의 피마에 가서 재난관리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소방도 다르고 내가 하지만 미국은 기초 소방이지만은 독립된 소방이에요. 물론 시에 이제 어떤 CEO나 이런 그거는 제재는 받고 그거는 기초자치이기 때문에 그건 받지만은 그래도 소방은 독립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하는 그런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만 가져왔다고. 그래서 뭐 했냐? 예방 대비는 행정에서 한다. 대응은 소방에서 한다. 복구는
토목에 산다. 이래 이제 이야기. 자연재해에 산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 거죠.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어떤 그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돌아올 때에 잘 돌았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재난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사실 우리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재난 많았습니다. 많은데 뭐 화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나는 우리 실정에 맞는 걸 가지고 왔으면은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을 것이다. 근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미국 거를 그대로 가와가지고 적용하라 하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정착이 난 안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대응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뭐, 이번에 그리고 텍사스주 휴스턴인가 그게 카트리나 와가지고 완전 서렸잖아요. 2005년도에 뉴올리온즈에 멕시코만에 뉴올리온즈에 카트리나 와가 완전 서려버렸다고. 그거는 자연재해는 이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재산피해는 좋다. 재산피해는 뭐 날아가는 거, 집이 날아가는 거 좋다. 인명피해만큼은 우리가 막겠다. 이래서 이번에 휴스턴 태풍 이름을 잊어보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미리 태풍이 온다 하고 미리 50만 명인가 대피시켰잖아요. 그게 가라. 대피 안 하면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이래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의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으로만 지켰으면은 나는 가능했다. 근데 사실은 여기도 보면 우리 소방에서는 119 구조 구급 업무가 정착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사실은 시기였는데 그래 하면서 우리 소방이 예방 체제를 벗어나서 맨날 소방 검사하고 점검하는 이 체제를 벗어나서 뭘 했냐? 우리는 대응으로 가겠다. 그때 그 소방 고위직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구급 업무에 대해서 구급은 대응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구조 업무에 대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와서 그게 구조 업무 정착되는 어떤 단계입니다. 사실은 구급 업무는 경찰에서 가지고 가려고 많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반대했다고. 자기들이 안 가져가려고 했어. 뭐 귀찮고로 가져가냐. 그래서 우리 소방이 가져왔다고. 근데 자기들 경찰 후회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 95년도가 이제 우리가 소방이 대응 체계, 그 당시에는 대응 체계라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대응 체계의 어떤 정착되는 시기다 이렇게. 삼풍백화점, 또 이거 대구 상인동 지하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상인동 지하철이 사실은 대단했거든요. 이 차 높이 날아가는 거 보이죠? 이 복강판이 250km인데 250km 되는 복강판이 우리 지하철 공사 위에 덮이는 게 있잖아요. 그 지하철 250km가 6층 옥상에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승용차가 완전히 그게 이제 그런데 이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폭발해서 이제 했는 건데 우리 지하철이 보통 몇 개다입니까? 기본이 3개다입니다. 제일 밑에 지하철 가고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스가 위로 폭발하는 바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복강판하고 이제 세면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근데 이만큼 날아가는 거라 차가 그 정도로 이제 그런데 이게 2달 후에 삼풍백화점이 딱 터지니까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생각도 안 합니다. 대구 상인동 지하철 폭발 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도 몰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명이 사망하고 이런 거는 삼풍백화점 비할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그거였어요.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시끄러웠는데도 이게 2달 후에 삼풍백화점이 딱 사고 나 보니까 딱 묻혀가 버렸어요. 그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예, 잘 모르는 걸 거야, 아마. 예? 아,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래고, 이 대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소방방재청 되면 이제 대구 중앙로 지하철 사고 나온대. 대구가 95년도에 이게 딱 터지고, 딱 8년 후, 10년, 8년, 2003년도에 대구 중앙로 지하철 방화 사고가 났어요. 웃기게. 일어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구가 1호선 하나밖에 없었어. 지금은 이제 2호선, 3호선까지 있는데, 하나밖에 없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뭐, 불질러 보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아직도 실종자들, 맞아. 대구 가면은, 그걸로 인해서 중앙로 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안전문화재단도 만들어지고, 체험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테마파크가. 팔공산에 가면 테마파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거기에, 저걸 만들겠다. 낙골당을 만들겠다. 이래가, 그건 안 된다. 이래가 이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십억을 투자했어. 그 정도로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삼풍백화점이 터져버리면 뭐, 꼼짝만 삼풍백화점이 더 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01년도에 이제, 아까 이제 95년, 2001년도에 이게 홍제동 사고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홍제동 사고. 이것도 이제 방한데, 우리 학과장님, 그때 서울 계셨으니까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공기호흡기, 개인 안전장비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공기호흡기가. 이때 이제 공기호흡기를 사주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3만 대를 사주라 이랬어. 근데 지방자치단체 돈이 있어야 사주지.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때 재정이 좋은 돈은 공기호흡기를 사줬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방수복, 이걸 방화복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의무소방대 설치 방안 강구를 하잖아요. 하겠다. 민주당에서 강훈태 정책조정실장이 의무소방대를 10,000명 단위로 10,000명 정도로 해서 만들겠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3월 4일인데 3월 7일 날 부산에 연제도인가 거기 가면 건물이 하나 붕괴가 됩니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우리 소방관이 죽어버려요. 순직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의무소방대가 만들어지.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랬으면 또 이거 한 1년씩 이래 갔을 긴데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소방관이 죽어야지 말이 뭔가 해준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10월 2일장가 동아일보에 보면은 내가 인터뷰한 있었는데, 한 면을 이진구가 만난 사람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사람이 소방관이 죽어야지만은 많이 뭔가를 해주는 어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미리 해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근데 미리 안 해줍니까? 그 우리나라가 참 그런 부분, 저도 청장할 때 보면, 재난 관련해서 연간 예비비만 1조 5천억이에요. 근데 2003년, 2004년도, 2002년, 2003년도에 태풍 루사 매미 올 때에 태풍 루사도 마찬가지로 매미도 4조 7천억의 피해가 났습니다. 합치가 그런 게 각각용 4조 7천억. 그런데 2013년도인가 13년도인가 12년도에 그때 태풍이 안 왔어요. 태풍이 안 오고 그냥 조용하게 갔어. 1조 5천억 투자 안 했습니다. 딴 데 투자했다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 달라. 그거 해서 우리 예방 사업에 투자하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야 주는 나라.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고 나도요, 어지간히 사고 나가면 주지 않습니다. 큰 사고 나야 주지. 이슈가 되고 해야 주지. 안 그러면 안 준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이제 2004년 6월 달에 소방방재청이 개정된 중앙로 지하철 방화사고. 이거 태풍 매미 있죠. 이때 이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제 하면서 프로세스화 가겠다, 우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제로 가겠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 건데, 그게 흐지부지 되고 이제 지금 그런 거 나오죠.
국가재난관리 개선기획단, 소방방재청 개청준비단,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재난관리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제정되는 수만큼 개정하게 돼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재난관리법이 이제, 다시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중앙로 지하철. 여기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강임하면 했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살았어. 대피 아내가. 대피 아내가 살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딴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연기가 좀 콜록콜록 끓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대피를 안 하고 앉아있다가 대피한 사람 다 죽었다. 그러니까 대피한 사람 살았어. 저는 신문 한번 났어요.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그때 거기 아니고 나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게 있었다. 이 다른 사람 다 저 내부 보십시오. 지하철 저거 내부거든요. 저 좌측편에 있는 거. 저 정도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방재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태풍 매미. 태풍 매미 뭐 이 사진이 좀 흐리합니다만 보시면 저 태풍 경로 이제 내가 그걸 해놨는데 이제 좀 어두운데 우리나라 부산 지역을 싹 쓸었잖아요. 이거 저 태풍 매미 부산 지역 싹 쓸었어. 루사는 우리 중심부를 강릉하고 충청남북도 이쪽으로 해가 완전히 쓸어버리고 매미는 부산 지역 쪽에 완전히 쓸었습니다. 이 마산 이쪽으로 완전히 쓸었잖아요. 이게. 그 정도로 4조 7천억 피해가 났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소방방재청이 되는 거죠. 되고 이제 세월호 사고 나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이제 되는 겁니다. 국민안전처가 되는데 웃기는 게 세월호 사고 났는데 소방이 거기 낑기들었어. 그러니까 해체됐잖아요. 해양경찰청은 뭐 해체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주지만은 이 소방이 거기 낑기드는 건 좀 이제 그런데 물론 뭐 정부 차원에서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과연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의문입니다. 그런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 나서 2016년 5월 2일 날 상황심리 열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 차이가 상황심리 열차 추돌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세월호 사고가 사람이 죽은 거는 우리 학생들하고 죽은 거는 야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랬어. 예? 그래서 그거 다 가만히 있었어. 상황심리 추돌 사고는 영문이 가서 가만히 있어라 방송했어. 이 사람 다 나갔습니다. 다. 말 안 듣는다는 거지. 네 말 믿을 수가 없다. 국가 말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왔습니다. 그게 차이가 그 차이예요. 안전에 대해서 정부 너가 말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 세월호 사고 딱 나고 나서 그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민방위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진 훈련해 보십시오. 말 안 듣습니다. 왜? 너가 뭐 한다고 막 이래가 나온다니까. 그게 이번에 민방위 훈련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8월 달에 뭐 언제 할 때도 그랬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우쳐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일깨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안 썼지만 그게 차이가 그런 차이였다.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지 네 산다. 네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선로 따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로 따라.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뭐 몇백 명이고 저거 해가지고. 그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처는 뭐 한 3년? 2014년 해서 15, 16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제 있었던 건데, 국민안전처, 되고 나서도 사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영종도 여러분들 사고. 그죠? 여러분들 충분하게 알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세월호.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왔는 소방청. 이건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방에 대한 내 재정 지원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국가 예산 투자를 생각만큼 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두고 볼 일이지만. 그 다음에 소방교부세를 국민안전처가 있을 때는 75%인가 줬어요. 근데 이제 과연 소방교부세가 이제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고 있어. 과연 줄 거냐. 뭐 김부겸 장관이 줘라. 75%를 소방에 투자해라. 이제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써놨지만 인력 장비 부족 뭐 이거는 이제 뭐 2만 명 뭐 해주고 뭐 장비도 뭐 해주고 하니까 뭐 내가 더 이상 이제 근데 과연 이제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하의 문제 이게 이제 그 강원도 본부장이 반대론자에 대한 경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전부 다가 국가직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도 뭐 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는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몰라 뭐 경기도는 모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을까? 뭐 내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부에서는 그런 그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가직화를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 느끼는 것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게 좀 있겠죠. 근데 뭐 한번 해보면은 뭐 좋지 않겠어. 반도련자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은 이런 거는 뭐 이제 소방청 독립이 그 남긴 어떤 그런 이제 그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제 이겁니다. 근데 소방청이 독립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소방에서 이제 원했던 게 뭐냐? 독립. 소방청 독립 국가직. 독립해서 국가직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정을 충분하게 주는 것.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복지. 인력 정원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건 뭐 필요하죠. 근데 오늘 신문인가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 도시는 그 뭐 10년인가 뭐 15년 내에 커질 것이다. 근데 중소도시는 거의 한 40%가 없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는 뭐 죽을 좀 이상합니다. 그게 왜냐? 이제 그게 전부 다 도시화 된다는 거죠. 도시화 되기 때문에 있는데 그 이제 내가 오늘 그걸 보면서 이제 소방하고의 어떤 관계를 과연 이 균등한 소방 투자를 과연 해서 나중에 어떤 지금 당장은 뭐 되지만 나중에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나. 그걸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도 알지만 사실 이 재난이나 소방은 사실은 강력 도시 위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왜냐면 거기 많잖아요. 수요가 많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중소도시나 소규모 농촌이나 이런 데는 뭐 우리는 혜택도 못 받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균등한 어떤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은 모든 게 똑같아서 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좀 어떤 역할이 많고 하는 데는 좀 더 해주고 역할이 좀 적은 데는 거기에 맞는 어떤 수요를 만들어주는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그거는 뭐 어느 게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방이 가장 못하는 게 소방 산업입니다. 소방 산업이 가장 열악한 게 그러니까 전부 우리 농업으로 치면 소작농이라고 아주 소규모 정말 영시한 어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정부가 이 소방 산업에 대해서 좀 키워줘야 되는데 안 키워주려고 그래요. 키워주지는 왜? 너무 영시하고 너무 적은 어떤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거니까 이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나는데 옛날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걸어놓고 소방차 입찰 봐가지고 만들어가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중간에 소방차 끌고 오다가 소방차가 서는 그런 경우도, 새 차를 끌고 오다가 서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 변화를, 그 소망에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소방 산업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뭐 발전하지 못하듯이 소방도 소방 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소방은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금만 발전하지 속은 텅 비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짚어봐야 된다. 좀 우리 생각해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뭐 소방 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이제 독거노인, 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방 혜택을 줄 것이냐, 또 안전에 대해서 어떤 그 확보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건 우리나라 안전사고 실태 내가 얘기했죠. 자살률, 노인 자살률, 출산율, 교통사고 상황. 그런데 이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앞에 했거든, 그래서 2050년 되면 37%다. 그러니까 네 사람에, 네 명에 한 명은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사람은 고령화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뭐 고령화 사회 진입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제 안보, 포괄적 안보 체제 개념, 재난을 포괄적 안보 체제 개념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이 AI 등 신종 재난의 출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국민안전처가 있을 때 시끄러웠거든요. 누가 할 것이냐,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이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할 것이냐, 국민안전처가 할 것이냐, 이래가 시끄러웠다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재난매단위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수습 체계, 수습하는 어떤 그 체계는 주무부처에서 하고, 전체적인 총괄하는 거는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이런 어떤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 안 갖춰지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국민안전처는 뭐 하노? 국민안전처는 사실 낯설기가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이제 그런 왜 너가 재난 컨트롤 타워를 중심 역할을 한 그 부처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소망에 대한 인식 변화는 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죠. 국가적으로 재난 문제, 시도단체 장애 부정직. 왜 소방이 국가적으로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압니까? 소방이 국가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나는 내가 36년을, 나도 국가적으로 느꼈어요. 36년을 생활하면서 내가 지방에서 느끼는 어떤 그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방은 무시합니다. 소방에 대해서 조금만 지원해주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했으면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거를 가지려고 생각하지. 뭐가 있어? 떨어져. 됐어, 놔두세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왜냐면은 소방이 국가적으로 갔지만 지방 분권하고의 관계가 이게 지금 대두가 되거든요. 자치는 자치경찰 가야 된다는 이제 이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근데 소방은 국가적으로 놔두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지휘통솔권하고 인사권은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주겠다. 이거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중요부서 이제 이런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소방청이 독립이 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러잖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주요 요직들에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소방청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입니다. 정치인, 학계,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 우리하고 관련되는, 우리는 이 배척하는 데 대해서 이게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특히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끌어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지만. 진짜입니다. 내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내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요.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다 아는 사람. 학계나 이런 데는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누가 이야기하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의형성대만큼 딱 붙어가 들어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직들이, 소방 고위직들이 조금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아직까지도 좀 약하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또 소방도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내가 아까 처음에 했죠. 우리 소방이 도마위에 안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도마위에 올라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전문 소방인 현장 상황을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난 현장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시청장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 또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내 시간이 다 돼가 지금 더 이상 내 이야기 모양인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방이 이런 체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어떤 부족한 어떤 그 계기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 뭐냐?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끌어당겼어. 내가 소방청 독립이 되고 나서 내가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소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 청은 경찰도 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위원회가 다 있어요. 근데 소방은 없어. 근데 그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그 위원회로 하여금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거를 잘 해야 돼. 그 사람은 근한이 없어요. 근한이 없어도 조언은 한다고. 조언은 해줘요. 그 조언을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소방이 좀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 내 선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을 내가 선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까 20분인가 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20분 다 됐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는 없다. 절대 없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해놨죠.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고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돼지와 같다. 과거를 잊은 어떤 민족이 민족은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재난 발생 시에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명이 재난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국가 위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생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인간 존엄이잖아요. 인간 존중. 인간 존중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게 없으면 안 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